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오늘 참 기분 좋은 날입니다. 함께 진단을 해보죠. 그랜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그리고 권미정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엔비디아 실적 성장은 꾸준히 성장이 나왔다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오늘 그럼요. 보면 네, 실적이 네. 어마어마했는데 AI 버블 논란 이걸로 완전히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사실 뭐 AI 버블 논란을 해소했다라 하기보다는 네. 현재 나온 AI 버블론에 대해서 일단 이제 완화를 시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AI 버블 자체라는 게 실체가 없어요. 어떤 때는 이런 얘기, 어떤 때는 저런 얘기. 그러니까 반대쪽에서는 항상 또 AI에 대한 성장론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AI가 지금 인프라 구축 단계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 단계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장기 구조적인 리스크로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네. 저는 뭐 계속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냥 저희가 AI라든지 반도체를 보시면서 네.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이완수 대표님의 말씀이 항상 AI의 초입에 와 있다 이 말씀을 항상 주셨는데 젠슨왕하고 결이 지금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코스피가 다시 지금 4,000선을 되찾았는데 AI 밸류체인 안에서도 오늘 좀 두각을 드러낸 종목들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오늘 AI 밸류체인 안에서 강한 좀 섹터를 강한 순으로 좀 나열을 하자면요. 네. 전선이 가장 강했고요. 그 다음에는 원전, 전력 설비, 반도체 대표주,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순으로 강합니다. 오늘 의외로 PCB 일부 종목들 코리아 서키트와 대덕전자, 심텍 같은 종목들이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하게 출발해서 네. 좀 어제 강세로 오늘도 이어가려 했는데 현재는 반락하면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장 속에서 이미 상승을 했었던 종목들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어제 오른 종목들이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오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다만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오른 PCB 쪽은 이수페타시스인데 예. 아무래도 JP모건이 픽이 있다 보니 상승세가 계속되는 듯합니다. 구글 TPU에 탑재되는 그 밸류체인이다, 유일한 밸류체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수페타시스였고요. 자, 어제와 오늘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뭐 이쪽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 쪽으로 계속 투심이 몰린다는 점이 좀 특이해요. 네. 네. 외국인 매수세가 좀 몰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물론 이제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면서 딱 눈에 보이는 게 다른 것보다 범용하고 그 다음에 하이엔드 모두 반도체 쪽에서 지금 다 올라온다는 거거든요. 네. 수요도 이제 공급이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도 부족하고 두 번째는 가격도 올라가고 이렇게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이런 반도체에 대한 매수세는 2026년도를 지금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렇다 보면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뭐 둘 다 전 다 좋을 거로 지금 보여지는데 네. 삼성전자는 사실 또 범용 쪽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CXS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GDDR7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수요 급증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놓고 보면은 매출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증가세죠. 증가폭은 아마 증가율은 삼성전자가 더 세게 올라오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이건 양쪽을 다 갖고 있잖아. 사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범용도 있지만은 네. 사실 HBM에 대한 그 공급이 가장 크게 지금 실적에 들어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낸드 플래시라든지 GDDR7 아니면 GDDR7까지 네. 지금 이제 모든 게 다 엮여 있어요. 그리고 가격까지 상승은 요즘 범용 쪽에서 가격 상승률이 되게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것까지 감안한다면은 둘 다 내년에 실적 올라오겠지만은 예. 삼성전자의 실적의 증가율이 더 세게 나오지 않을까. 어. 그렇다 보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먼저 손을 대니까 내년을 보고 투자한다면은 삼성전자에 먼저 손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기존에는 하이닉스를 좀 더 높게 평가를 하셨었는데 올해까지. 올해까지는 올해까지. 하이닉스였는데 네. 뷰가 이제 내년부터는 좀 바뀌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지금 분위기라면은 사실 삼성전자 쪽에서 실적 증가율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하다 네. 보니까 둘 다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제 반전을 좀 이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미정 캐스터도 삼성전자예요, 하이닉스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이번 조정 이전에도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편식이 계속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외국인이 사는 걸 따라 사야 되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에 삼성전자가 좋다고 저는 생각을 그래요? 좀 하고 있었습니다.
둘씩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럼 하이닉스에 손을 지어볼까요? 자,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자, FOMC 의사록이 지금 나오고 나서 미국 12월 금리 동결 확률은 더 올라갔단 말이죠, 간밤에. 네. 트럼프는 뭐 금리나 못하면은 베센트 해고시켜 버린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지금 절박한 상황까지 왔어요. 단기 유동성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AI 밸류체인 투자 계속 우리 확장적으로 좀 해나갈 수 있는 단계에 온 거 맞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말씀하시는 게 외국인 투자를 계속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근데 제가 연말에는 외국인 금융기관들이 북클로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국내 외국인들 자금 들어오는 게 사실 좀 둔화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대만이라든지 일본, 홍콩, 싱가포르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연말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만약에 조금 더 동결적으로 바뀐다 했을 경우에 외국인들 들어온 자금이 사실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뭐 기관들하고 개인들이 저는 당장 시간을 좀 벌어줄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이 기간이 끝나면은 아마 내년도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같이 2026년도 이제 가이던스라든지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기준금리 관련돼 갖고는 이렇게 영향이 크진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딴 게 아니라 이미 이제 12월 1일부터는 양적 긴축이 종료가 돼요. 그것만 해도 저는 12월 10일 날 기준금리 인하와 똑같은 효과를 먼저 제공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년에 지금 사실 트럼프 행정부도 지금 약간 골치가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당장 내년부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1년 동안 써놨던 재고 지금 다 이미 사용을 해버렸어요. 그럼 내년 당장에 지금 인플레이션 올라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른 뭔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뭐 관세를 좀 내린다든가 뭐 그런 방법도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냥 무조건 금리를 인하 안 한다, 동결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스톱이 된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시장에 AI 홍풍에 막 소리를 질러서 못 보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69원이나 올랐습니다. 1,470원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 환율도 또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고환율에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게 저는 또 오히려 기적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만큼 대단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만큼 국내 밸류에이션을 저희는 막 밸류에이션을 가끔씩 뭐 이따위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외국에서 봤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지금 밸류에이션이 특히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 원전 뭐 이런 데에서 사실 밸류에이션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환율을 극복할 수준까지는 돼 있다. 근데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연말에는 뭐 북클로징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외인들의 유입보다는 기관과 개인들이 좀 주도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신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지금부터 좀 접근해야 되는 게 뭐 AI 밸류체인 안에서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반도체도 있고 뭐 전력기기, 원전도 있을 거고요. 대형주냐 소부장이냐 판단이 좀 어떠세요? 일단 대형주 먼저 가셔야죠.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반도체하고 AI 밸류체인을 본다라고 그러면은 일단은 대형주 단에서 먼저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뭐 잘 보셨다시피 이제 10월 29일 날 젠슨왕이 와서 이제 깐부 회동을 하셨어요. 그때 다들 뭐 젠슨왕 대표가 진짜 뭔가 대한민국에 큰 걸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물론 주긴 줬는데 그거보다는 엔비디아가 사실 더 급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HBM이라든지 이런 D램 같은 경우 지금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계속 실적을 또 낼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일단 우선적으로는 저는 대형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든지 먼저 대형주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난번 민관 합동회의죠. 지난주 토요일 날 나왔던 합동회에서 삼성전자는 앞으로 5년 동안 400조 원 국내에서 투자를 또 이어간다라고 보면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하이엔드 단에서의 어떤 시설을 더 확대시키고 늘린다라고 보신다면은 그렇다고 하면 소부장들은 사실 그 다음 단계로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우선은 삼성전자, SK 대형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저는 소부장을 봐도 괜찮지 않을까. 앞서 권민정 캐스터가 이수페타시스 언급을 했는데 소부장 중에서도 뭐 이런 쪽을 보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D램 쪽이라든지 이런 범용 쪽에서는 사실 기판 쪽이 편하죠. 그렇다 이수페타시스가 맞는 것 같고 반대쪽으로 이제 HBM 쪽에서 본다면은 본딩 장비가 또 핵심이잖아요. 그럼 한미 반도체를 보시는 게 낫고 그래서 저는 분야별로 딱딱딱 거기에 맞는 종목들 뭐 이미 시장에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분위기가. 자, AI 밸류체인 얘기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오늘 할 얘기가 더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지금 중국 한일령 이슈는 오늘은 더 심화됐어요. 이게 어제 이제 수산물 수출 규제 얘기 나오더니 오늘은 뭐 화장품 수출 규제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오피셜은 아니고요. 아직 네. 루머인 것 같은데 장중에 중국이 일본 화장품 수입 금지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돌았습니다. 사실 이게 근데 그냥 루머로 치부하기에는 두 나라 간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어서 첨예해지고 있고요. 또 오늘 중국도 추가 보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견한 상태라서 정말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카지노와 면세, 여행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섹터별로는 오늘의 움직임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중국 관련주로 가장 반응이 빠르게 나왔던 카지노랑 면세 쪽, 중국하면 생각나는 가장 굵직한 섹터고 실제 실적 반응도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섹터죠. 이쪽이 오늘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행과 수산물 관련주, 이게 이슈에 따라 오르기는 하지만 사실 시총도 작고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오늘 좀 지지부진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떠오르는 섹터는 화장품과 엔터 쪽입니다. 특히 APR의 화장품과 미용기기 브랜드인 메디큐브가 미국의 울타뷰티에 입점하고 3개월 만에 판매량이 30%나 올랐다. 이슈가 나오면서 APR이 더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울타뷰티 앵커님 혹시 아시나요? 몰타뷰티 한국의 올리브영이라고 네. 써 있네요. 좀 친절하게. 네. 너무 설명이 많으면 좀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 뭐 이게 올리브영이고요. 조금 중저가 브랜드를 대표로 하고 있고 취급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버크셔 회사가 갑자기 울타뷰티를 사가지고 또 한국에서도 약간 밈처럼 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판 올리브영이죠. 네, 미국판 올리브영이고요. 그래서 미국 현재 1,400개 매장이 있는데요. 여기 올해 8월에 APR의 메디큐모가 처음 입점을 했습니다. 원래는 온라인에서 잘 팔리면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입점을 하는데 동시에 입점을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울타뷰티가 최근 K뷰티를 굉장히 많이 입점시키고 있는데 네. 3분기 입점시킨 브랜드 20개 중에 13개가 K 브랜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타뷰티가 굉장히 핫한 편집숍인데 메디큐브가 10월에 울타뷰티 스킨케어 카테고리 온라인 판매 랭킹 1위를 기록했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좀 포함하면 3위를 차지하면서 높은 네.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사실 메디큐브의 몇몇 제품들은 지난달에 에이펙 참여를 위해서 한국을 방문한 레빗 대변인, 저랑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요? 굉장히 젊은 영한 대변인인데 레빗 대변인의 픽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게 레빗 대변인의 개인 SNS인데요. 네. 직접 올리브영 경주 황남점을 방문해서 저 제품들을 사고 SNS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이 APR의 메디큐브 제품이고요.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게 VT. 네네. 지난해 굉장히 많이 올랐던 리들샷으로 올랐던 VT고 있고 그리고 맨 밑에 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네. 것이 친절하게 다 써 있습니다. 다 말씀 안 해주세요. 네. 지금 IPO 준비 중인 네. 구다이 글로벌 조선민혁 네. 건데 그래서 레빗 대변인의 이런 K뷰티 픽도 또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뷰티가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삼양식품도 이 비슷한 관점, 방일 자재령 비슷한 네. 관점에서 좀 새롭게 주목받는 변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방일 자재령에 대한 또 K도 그런 이슈도 있고요. 네. 또 최근 삼양식품이 지금 중국에 공장 짓고 있는 중인데 완공도 전에 생산 라인을 6개에서 8개로 늘렸다고 해요. 그래서 아니 완공도 전에 이렇게 생산 라인을 늘린다는 것은 중국에 대한 굉장히 확신이 있는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네. 오늘 삼양식품이 강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지금 관련주들 사실 네. 그동안 되게 조정 폭이 깊었단 말이죠. 네. 그러다가 지금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는 건 아니냐. 이게 네. 일시적이냐 아니면 추세적인 변화냐. 살짝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추세적인 변화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문제를 건드리면 안 돼요. 네. 중국의 가장 아픈 데가 대만 문제거든요. 그렇죠. 대만이라는 국가가 사실 알고 보면은 1894년 청일 전쟁이죠. 한국 동학혁명 때문에 이제 청일 전쟁이 났는데 네. 그때 일본한테 넘어간 이후에 거의 130-40년 만에 다시 이제 중국으로 반환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또 대만 지역 자체가 알고 보면 또 이제 대만의 이제 국민당하고 네. 문제도 되게 불거졌던 것이기 때문에 대만 문제를 건드렸던 것은 결국은 저희가 한번 한한령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다 보면은 이게 한두 건 갖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네. 아마 장기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저희가 그 가운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간이
길다. 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화장품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잠깐 관군제 때문에 조금 이제 혹시 수혜가 있을까 했는데 네. 사실 뭐 그냥 아무것도 나가기가- 없었어요. 네,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근데 사실 하는 그런 그 관군제보다는 이와 같이 일본 제품을 안 쓰고 한국 제품을 더 쓸 수 있다. 이런 구조가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엔터도 지금 다른 거보다 지금 트리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한령 해제를 했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네. 사실 걸그룹이라든지 보이그룹 지금 아무도 아직 가서 아직 네. 공연하는 게 없잖아요. 네. 트리거만 생겨주면은 지금 엔터도 이번 이러한 중국과 일본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서 되게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구조적으로 장기간 수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변수가 있긴 있어요. 다카이치가 사과를 하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하면 네. 이제 큰일 나죠. 네. 사과하지 마십시오, 다카이치 총리. 자, 버블 논란을 잠재운 AI 밸류 체인과 지금 그동안 소외됐다가 오늘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BAI 밸류 체인. 네. 둘 중에 지금부터 좀 주목해야 되는 쪽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어려운데요. 네. 쉽지가 않은데요. 네. 저는 양쪽 다. 양쪽 다요? 네. 아니, 그런 선택은 없어요. 무조건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물론 다 좋더라도. 네. 예. 저는 AI 밸류 체인 쪽이 더 가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래도. 일단 거품론 마이클 버리가 얘기했던 거품론 일단 이제 사라졌고요. 오늘 엔비디아가 얘기하면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당분간 AI 쪽을 조금 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반대적으로 BAI 쪽 이제 범용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이제 중국이 치고는 속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AI 밸류 체인을 좀 먼저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반도체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아까 전력까지 말씀하신 게 다 AI 전력 쪽으로 다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AI 밸류 체인 먼저 보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은 좀 또 다른 이슈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중요한 이 리스크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 문건 공개에 오늘 서명을 했어요. 네, 오늘 한 12시경에 서명을 했는데요. 네. 민주당 하원과 상원에서 이미 압도적인 찬성을 통해서 이 공개 법안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거절할 수 없었을 상황으로 보여요. 대신 이 서명을 하고 굉장히 자신의 SNS에 엄청 긴 또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이번 문건을 통해서 민주당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여기에 누구의 이름이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이름이 나오거나 성범죄를 미리 인지를 했다라는 사실이 나온다면 네. 좀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경제와 증시 역시 함께 흔들릴 수 있다라는 네.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도 흔들리는데 이게 그 문건 안에 지금 뭐가 들었을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뭐가 이렇게 좀 심각한 게 나오면 진짜 탄핵 이슈까지도 불거질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뭐 다양한 변수들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대응책을 먼저 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지금 여론조사에서 보면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졌어요. 네. 예,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악재로 나온다 하면은 이 상황에서는 사실 뭔가 좀 경제라든지 아니면 국민들한테 여론을 좀 반전시킬 수 있는 뭔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가장 큰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일단 관세 수입으로 1인당 2,000달러 지급해 주는 문제. 크리스마스 이전에 주면은 산타클로스가 되는 거죠. 네. 예, 이 부분이 이제 여론도 끌어올릴 수 있고 사법 리스크도 제거해 줄 수가 있고 트럼프는 너무 원하는데 네. 의회에서는 반발이 상당합니다. 제가 보기에 트럼프가 좀 밀어붙일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내년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되게 커지고 있거든요. 일단 뭐 쓸 건 다 썼으니까 재고량은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관세율 인하에 대한 게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저희가 팩트시트 한번 봤잖아요. 미국과 합의. 제약 의약품 100% 맨날 얘기했는데 보니까 15%예요. 결국은. 그리고 제네릭은 비과세, 무관세거든요. 이렇게 본다라고 그러면은 아마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관세,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을 미리 지금 갖고 가면서 소비자들한테 좀 뭔가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액션을 좀 뭐가 나올지를 좀 기대를 하고 네, 있습니다. 뭐라도 좀 선물을 좀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그리고 권미정 캐스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분.